22번. 지난 영상에서는 최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그걸 잠깐 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겠지. 최소값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질 거냐. 최대값을 했으니까 최소값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미분이 돼 안 돼 라고 했던 부분 있죠. 이제 그 부분도 미분이 왜 되는 건지 설명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할게요.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다 할까? 편의상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합시다. 정상적인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 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또 극대를 포함하는 경우, 극소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죠. 최대값에서는 극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금은 최소값이니까 이 극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조금 중요하겠지. 수치를 좀 줍시다. 여기는 베타 극소값, x는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치고, 여기는 사실은 뭐 극대값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두 칸, 이게 뭐 두 칸이라고 돼 있으니까 t에서 t 플러스 2, 어떨 때는 이게 t-1에서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두 칸인 거니까 요만큼을 두 칸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알파 플러스 2라고 하죠. 여기는 베타라고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가 두 칸이라는 뜻이야. 요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GT는 역시 여러 가지 함수로 포함되어 있을 텐데, 처음에 좀 t 값이 알파보다 훨씬 더 작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t인데 여기가 t 플러스 2야. 요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ft가 되는 거야. 지난 영상에서는 내려오는 그래프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똑같이 ft가 되는 거였어. 이게 공식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처음에는 ft가 되는 거예요. ft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ft.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 t 값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역시 계속해서 ft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언제 바뀌느냐? t가 딱 알파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의 값이 똑같아졌겠죠, 그죠? 근데 이 알파를 넘어가면 t가 알파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t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2보다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t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t 플러스 2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t 플러스 2의 값이 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ft 플러스 2로 바뀌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런 거냐? 계속해서 그래요. 이 극소를 포함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래. t가 예를 들어서 이쯤 됐어. 여기가 t 플러스 2야. 그럼 t 플러스 2가 더 내려왔으니까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계속해서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이 t 플러스 2가 베타를 넘어가. 그러니까 베타에서부터 약간 왼쪽에 있는 베타 마이너스 2. t가 이 베타 마이너스 2를 통과하는 순간이 되면, 여기가 되면 최소값은 t 플러스 2. 그때까지는 t 플러스 2겠죠. 베타가 들어가는 거지만. 근데 이 베타 마이너스 2보다 t가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갔어. 지금 선들이 겹쳐서 보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왔어. 그러면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이 베타를 넘어가서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양 끝값이 아니고 이때는 극소값,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베타에 대한 함수값을 편의상 그냥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t 플러스 2에서 c로 바뀌게 되는 거죠. c로. 이거 언제까지 그런 거냐? 이 구간 안에 C가 들어있을 때는, 베타가 들어있을 때는 항상 최소값이 극소값 C가 되는 걸 거 아니야. 더 오른쪽으로 갔어. 이렇게. 계속해서 C죠. 근데 T가 베타까지 왔어. 이렇게.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넘어가. 여기가 베타인데, T 값이 베타보다 커졌어. 약간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FT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오는 경우, t가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ft가 그래프가 된다고. ft가 된다고. 근데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ft 플러스 2가 된다고.
극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냥 상수함수 C가 되는 거라고. 극대는 포함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걸쳐서 간격이 두 칸 되는 이 지점을 잘 찾아줘야 되는 건데, 요렇게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잘려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T는 이걸 X축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극대에서는 극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칸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했었죠. 이렇게.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알파 플러스 2라고 할게. 두 칸 되는 지점. 그 다음에 극소 중요했었죠.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T값이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 훨씬 더 왼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T야. 그럼 T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 FT가 되는 거죠. 이건 언제까지 그런 거냐면 T가 알파 직전까지는 그래요. 알파보다 약간 더 왼쪽, 여기가 T야. 그러면 T 플러스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알파 플러스 2보다 약간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베타가 T가 알파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F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T가 알파가 되는 순간부터는 양 끝값이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알파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FT 플러스 2가 돼. T가 알파보다 큰데 알파보다 큰데 이 베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FT 플러스 2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위에서 출발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 T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T 플러스 2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극대값을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T가 베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극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T가 이 베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오른쪽에 이렇게 T 플러스 2가 생기는 거죠. 증가하는 형태니까 FT가 이제 다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걸 다 X로 고쳐서 X 플러스 2, X로 고쳐서 GX의 그래프를 이 FX의 그래프랑 포개서 한번 그려볼게. 요것도 X로 다 바뀌는 거죠. X가 알파보다 작다. 이 알파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fx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알파에서 베타 마이너스 2,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를, 베타 마이너스 2까지,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요게 두 칸이야. 그래서, 요게 두 칸이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2 베타가. 그래서 요쪽으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 그래프. 요 모양이 요 모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에서 베타 사이에서는 요거랑 똑같은 값, C값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베타를 넘어가는 이쪽 부분은 fx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가로 직선 생기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겹쳤으면 이 부분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는 둘 다 미분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바로 이 지점이잖아, 그치?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대입해서 갔다, 미분해서 대입해서 갔다잖아. 그냥 대입해서 같은 건 당연한 거야. 연속이 되는 거니까. 미분해서 대입해서 같은지 확인해 보면 요거는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2가 되죠. 거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f 프라임 베타가 만들어져요. 근데 f 프라임 베타는 원래 fx에서 베타에서 극소값 갖는다고 했었잖아. 당연히 이거 0 되는 거죠.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c잖아. 미분하면 0 되는 거지. 그래서 0 되는 거예요. 0, 0 똑같네요. 그냥 대입하면 당연히 같아질 거고 그래프 자체가 연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미분해서 대입을 하더라도 0, 0 똑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접점이야. x는 알파라고 할게요. 세로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 적당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지. 근데 3차 함수의 일부 요만큼과 그 다음에 접선의 일부 이만큼 요렇게 연결시키는 경우, 요렇게 연결시키는 경우, 또는 반대로 얘와 얘를 이어붙이는 경우, 이런 경우, 얘가 접선일 때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접선이면 그냥 대입해도 같고 미분해서 대입해도 같아질 거 아니에요.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연결시킬 때도 여기서는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꼴이 돼요. 그러니까 곡선과 미분이 가능한 곡선과 한 점에서의 접선, 이 두 개를 왼쪽과 오른쪽을 섞어서 그래프를 만들어줬을 때 이게 y는 fx고 이 접선이 y는 gx라고 할게. 그러면 fx,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gx,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함수를 새로 만들어주면 요거는 미분이 가능한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 가로직선이 여기 있는 극소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될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여기가 매끄럽게 또 여기도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는 최대값 그래프,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최대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 이번에는 최소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잘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끝.